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6월 10일.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맥락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6월 10일 특히 역사의 어떤 전환점들이 보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1894년 6월 11일입니다. 이때는 동학농민혁명의 한창일 때죠. 며칠 전인 6월 8일에 전주화약, 그러니까 정부랑 농민군 사이에 일종의 휴전협정이 맺어졌는데 근데 상황이 바로 또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전주 하약으로 농민군의 요구, 부패관리 처벌이나 신분제 폐지 같은 거요. 이걸 일부 들어주는 척 했지만 사실 그 약속 이행은 거의 안 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시점에 조선 정부가 요청했든 아니면 일본이 그냥 판단했든 일본군 파병이 결정되고 청나라 군대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부 개혁 운동이 순식간에 이제 외세들의 힘겨루기 판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시점이었죠. 내부 개혁의 힘이 외부 요인 때문에 이렇게 좌초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내부의 동력이 외부 힘에 의해서 어떻게 잠식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이게 결국 아시다시피 청일전쟁으로 터지고 조선의 국권이 넘어가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내부 개혁을 원했는데 국제 분쟁의 불씨가 되다니. 자, 같은 날짜인데 시간이 좀 흘러서요. 1960년 6월 11일입니다. 이때는 4.19 혁명 직후잖아요. 네, 맞아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아주 높았던 때죠. 제2공화국 헌법을 빨리 만들어야 했는데 바로 이날 즈음에서 국회에서 내각 책임자 개헌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각 책임제요? 그러니까 국회가 총리를 뽑고 정부 구성에 책임을 지는. 네, 그렇죠. 그게 4.19 혁명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좀 안착시키려는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인 6월 15일에 개정 헌법이 공포되기도 하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은 참 안타깝게도 1년도 채 못 가서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고 말죠. 변화를 향한 열망과 또 그 좌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1987년 6월 11일, 바로 전날 10일에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날입니다. 이때는 정말 뜨거웠죠.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거기에 이어서 연세대 이한열 학신이 시위 중에 최루탄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게 된 사건 6월 9일까지 터지면서 그 시민들의 분노가 정말 극에 달했던 때예요. 6월 10일 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11일에는 서울 명동성당 농성을 포함해서 부산, 광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하는 시위가 정말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네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들불처럼 번진 시민들의 그 함성이 결국에는 정권의 항복선언, 그러니까 6.29 선언을 이끌어내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시민의 힘으로. 네, 한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 결정적인 분수령이었고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힘이 역사를 바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속 6월 11일은 이렇게 아픔 속에서도 변화를 향한 열망이 계속됐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계사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1509년 6월 11일 영국으로 가봅니다. 헨리 8세 왕이 첫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한 날이에요. 그냥 왕실 결혼인데 이게 파장이 엄청났다고요? 네, 아주 컸죠. 나중에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이혼, 정확히는 혼인 무효를 원했는데 교황이 이걸 허락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냥 그럼 로마 카톨릭이라 끝이다 선언하고 영국 교회를 독립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시작이죠. 1534년. 와, 왕의 개인적인 결혼 문제가 종교개혁이랑 국가 정체성 변화까지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개인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굉장히 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그랬다면 한 260년도의 같은 날짜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아주 거대한 자연과의 만남이 있었네요. 1770년 6월 11일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발견한 날입니다. 네, 발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의 탐험선 인데버호가 그 엄청나게 큰 산호초 지대에 좌초되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유럽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아, 배가 부딪혀서 알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호주 동해안 지도를 자세히 그리게 되고 또 이후에 영국의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동시에 뭐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잖아요. 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엄청난 생태적 가치를 세상에 알린 계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탐험과 발견 이면에 있는 그 식민주의적인 면 그리고 자연의 위대함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입니다. 1963년 6월 11일 미국으로 가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연설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 네. 그때 엘라바마 주지사가 흑인 학생들이 엘라바마 대학에 입학하는 걸 막 군대까지 동원해서 막아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바로 그날 밤에 TV 연설을 한 겁니다. 인종차별은 이건 도덕적인 위기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민권 보장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네. 직접 나섰군요. 네, 이 연설이 국민들 여론을 확 바꾸고 결국 다음 해인 1964년에 그 역사적인 민권법 Civil Rights Act 제정에 정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줬습니다.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죠. 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6월 11일이라는 날짜 하루에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네요. 한국사에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힘겨운 발걸음, 또 외세 개입의 아픔 같은 게 있었고 세계사적으로는 종교 지형이 바뀌고 또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 인권을 위한 중요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 사건들을 쭉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비슷한 어떤 패턴이나 교훈 같은 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월 11일의 사건들은 결국 변화를 둘러싼 여러 힘들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뭐 개혁을 향한 열망도 있고 그걸 막으려는 기득권의 저항도 있고 개인의 신념, 또 외부 세력의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외침 같은 것들 이런 여러 요소들이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막 부딪히면서 역사의 어떤 전환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역사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